안녕하세요. 월키의 박중국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명제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화가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될 것이고 코로나와 공존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이제 재감염자의 사망으로 항체 지속성과 더불어 바이러스의 급속한 변이가 이루어져서 백신의 유용성까지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세계는 현재 11월 현재 재확산 유행으로 연일 확진자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설상가상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현금을 한 80억 달러 이상 비축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비축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이라 그러는데 벌써 지금 11월 22일 날 현재 5,50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13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으로 끼지 않고 매일 새로운 신규로 경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완전히 새로운 변종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적인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해서 정말 이제 앞으로는 단순하게 이렇게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생화학 테러까지도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시면은 사스나 신종플루 또 뭐 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이런 것들은 비말이나 에어로졸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관련 감염병이죠. 그런데 호흡기 관련 감염병은 공기 관리가 최우선 근본 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진자 발생하고 있는 다중위험시설에서는 경고를 하고 방문을 하지 마라, 뭐 시설 폐쇄하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환기가 안 돼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할 뿐 다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 우려로 공기청정기 에어컨 사용까지 자제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 공기청정기 에어컨을 쓸 때 창문을 열고 쓰라고 하는데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한다 해도 공기가 들어올 때 창문 옆에 이제 무증상 확진자가 있고 안쪽에 이제 일반인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가 날 때는 또 안쪽에 무증상 확진자가 있고 창문 쪽에 일반인이 있다 하면은 바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공간에서 이제 교회나 콜센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환기 시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상부급기, 상부배기 방식으로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하고 세균 등의 침입 경로가 보시면은 코, 눈, 입, 귀, 피부 이렇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코입니다. 코. 코를 통해서 제일 많이 감염되고 있어서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뭐 수단이나 모든 다중이용 시설의 환기 흐름이 전부 다 위에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돼서 좀 감염을 확산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사무실이나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환기 시스템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 상부급기, 상부배기 방식을 쓰고 있어서 공기 흐름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 바이러스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내에서조차도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장시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피로감이 상당히 하죠. 그런데 그 피로감 때문에 그 착용에 소홀을 할 수 있고 또 사무실에서는 이제 같이 그 계속 그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방심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믿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마스크를 벗거나 또 미착용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콜센터 같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정말 30분만 얘기해도 안에 마스크가 있지 침울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현재 이제 그 식당이나 이런 곳에 이제 바이러스를 막는다 해서 차단 투명 스크린을 쓰고 있는데 투명 스크린 쓰는 것조차도 여기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붙으면은 한 이틀, 사흘을 이제 같이 이제 거기서 생존한다 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구멍이 다 있습니다. 그 서류가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서로 이제 말이 필요한지 그 구멍을 뚫어서 그쪽에도 서로 이제 공기가 유통하고 비말이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어떻게 바르게 대처해야 된다, 공기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걸 보시면은 현재 상부급기, 상부배기 방식을 바꿔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가 계속 위에서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오염된 공기는 서로 섞이지 않고 별도의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해야죠. 그래서 별도의 배관을 통해서 상부는 계속 급기를 하고 하부의 배기 방식은 하부에서 나가는데 별도의 배기 방식으로 서로 공기가 안 섞이고 확실히 분리돼서 나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계속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는 별도로 분리해서 나가게 해줘야 확실하게 그 공기 흐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올바른 환기 시스템은 크린룸 형태입니다. 크린룸 형태, 현재 이제 그 감염병동이나 수술실이나 바이오 연구소 아니면은 반도체 공장 등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방법이 그 위에서 내려오고 사이드로 빼거나 밑에 바닥으로 빼거나 하는 이런 그 크린룸 형태의 그 상부급기, 하부 배기 방식의 크린룸 형태의 공기 흐름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흐름을 계속 한 방향으로만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공기 흐름을 갖고 있으면은 감염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관리의 기본 원칙은 감염자가 있는 위험시설은 감염병동처럼 하면 됩니다. 감염병동, 수술실, 반도체 공장, 제약화사, 바이오 연구소처럼 이미 이런 걸 적용하는 것처럼 환기 시스템 자체가 감염병동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감염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무증상 확진자가 계속 이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는 모든 시설의 환기 시스템을 감염병동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말 이제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 당국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몰라서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기나 공기 관리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향후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지체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은 제2, 제3의 바이러스 왔을 때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공기가 없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죠. 정말 3분 이상 호흡 정지해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가장 용이하고 주요한 침입 경로가 코, 입입니다. 그러면 공기를 통한 이제 전염이죠. 그러니까 비말과 에어로졸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 정말 이 바이러스들이 이틀이나 사흘 정도 생존할 수 있고 10m 이상 이게 전파도 가능하다 하면은 공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 이제 무증상 확진자가 존재함으로 해가지고 감염자 확인이 어렵습니다. 감염자가 어디인지 알면은 분리해가지고 아니면은 격리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감염자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무증상 확진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증상 확진자의 존재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과 우리가 끊임없이 사무실 출근할 때도 그렇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계속 불특정 다수인과 끊임없는 접촉 후에 사무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무실을 들어오고 실내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내의 공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잘못된 환기의 공기 흐름이 감염의 확산의 주 요인입니다. 실제 일반 환기 시스템은 보시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위에서 구도는지 아니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한다 해도 공기 흐름이 옆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흐르고 내부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그리고 실내에 이제 그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 피로와 방심으로 인한 미착용, 이런 것들이 공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은 우리가 쉽게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공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감염병동이나 수술실이나 그러니까 환기 시스템, 이런 재활사대 그린룸의 환기 시스템은 공기가 이렇게 위에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비말이나 에어로졸이 여기서 내려오다가 바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감염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공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크린룸 형태의 환기는 바이러스의 침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전쟁 작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바이러스 군단이 여기에 모였는데 다리를 통해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우리는 현재 어떤 시기냐면은 넘어온 바이러스를 우리의 진영 안에서 이제 뭐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하고 뭐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뭐 여러 가지 폐쇄 명령 뭐 이런 걸로 해서 싸우고 있는데 군데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리를 폭파하면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넘어오지 않겠죠. 넘어오지 않아요. 실제 이제 뭐 헤엄쳐가 넘어오든지 뭐 어떻게 속이면 넘어온다 해도 즉시 이제 조기 박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크린룸 형태 환기 시스템이 이런 겁니다. 공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다리처럼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고 다리를 못 넘어게 다리를 폭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게 크린룸 형태의 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환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기존의 환기 시스템이 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합니다. 기존의 환기 시스템 배기구가 있습니다. 배기구를 막아버리고 여기에 별도의 그 배기구를 추가로 그 배기구를 추가 배관을 하고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기 시스템도 간단하게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배관을 하면은 뭐 튀어나오더라도 이제 돌출형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요새 이제 인테리어에 액센트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장식처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추가 배관을 뭐 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제 효과적인 환기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뭐 한번 환기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계속 위에서 깨끗한 공기 나오고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이런 시스템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폭염과 이제 그 혹한기 있잖아요. 겨울에 추울 때는 바로 이제 그 찬 공기하고 직접 접촉하면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바로 신체에 영향이 죠. 바로 뭐 찬 공기 쐬면 바로 기침 나고 감기 들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찬 공기가 들어오면 다시 또 난방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에너지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손실 예방을 위한 폐열 회수용 환기 장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90% 이상의 그 열교환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떤 시설부터 고치면 좋을까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잖아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해외에서 들어온 것부터 비행기부터 하고 이제 보딩 브리지나 입국장 아니면은 뭐 공항철도, 공항버스 이런 걸 통해서 통하는 경로 자체에 이런 거 시설을 다 해주면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현재 비행기는 이제 크린룸 형태의 환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린룸 형태 그런데도 비행기도 한 30% 이상은 이제 순환해서 쓰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이제 바꿔줘야죠. 이렇게 들어오는 해외 경로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학교나 병원, 요양원, 교회, 콜센터, PC방 이런 것들이 다 문제잖아요. 보면은 다 문제예요. 모든 시설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시설의 환기 시스템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해야 되나? 왜 정부, 이해, 학계, 산업계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정말 아직까지 모르겠다면은 이런 토론을 거쳐 방향을 빨리 정립을 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최단 시간에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죠. 그런데 국회, 정부는 이제 관련된 법령들이 있습니다. 건축 관련 법령도 있고, 수송 관련 법령도 있고, 다중시설 이용에 따른 환기 설비에 관한 이런 법률들이 있는데, 이런 법령을 바꾸고 빨리 이런 시설을 이렇게 바꾸고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법령을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송수단에는 이제 철도나 지하철, 버스 등 이런 수송수단이 있습니다. 이런 수송수단의 수단하고 이제 건축 설계 사무실에 이제 그 건설회사 관련된 이제 설계를 하고 이런데 이런 시설이나 설계 자체를 기본 설계를 아주 바꿔줘야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지금 이제 환기와 이제 공조 관련 업계는 이제 이런 시스템과 관련한 정말 어떤 시스템에 어떤 기계가 들어있는데 새로운 제품 개발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하고 시설의 소유주는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크린룸 형태의 환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뉴딜 정책, 그린 뉴딜 정책을 세워놓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화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향후 생존하고 직결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가장 큰 이런 환기 시스템의 변경을 정말 그린 뉴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에는 이 공기와 관련한 정책은 안 들어 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왜 안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물 관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물 관리 들어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관련 호흡기 감염병인데 공기 관련한 공기 관리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정부의 정책이 안 들어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디지털 관련한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관련한 것은 디지털은 코로나의 뒤를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위험하다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자체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지 못합니다. 방지하는 것은 이제 마스크나 거리두기나 이제 격리나 시설 폐쇄 이런 것이죠. 그런데 공기 관리를 해주면은 여기에 이 방지하는 것을 50%, 80%, 70%, 100%까지도 막을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공기 관리 없어요. 뉴딜 정책이 디지털 뉴딜 정책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이 있는데 2015년에 메르스 이후에 병원 감염의 원인을 분석해서 이제 향후 그 감염병이 올 때에 우리가 대처하겠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환기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16년에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환기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변경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죠?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해야죠. 근데 아직까지 외양간을 못 고쳤으면 이제라도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코흡기 관련 공기전파 감염병이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일반 모든 환기 시스템에도 강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뉴딜 정책은, 현재 그린 뉴딜 정책은 뭐냐면은 소일고 외양간 안 고치고, 외양간을 고쳐줘야 나중에 소가 들어오면 도망 안 가게 하는데, 소일고 외양간을 안 고치고 집부터 짓는 격입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의 육성하고 미래 세계를 선도하는 목적은 충족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공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선도국가가 되면 부러워하겠죠. 부러워하겠지만 국제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가만두겠어요? 견제도 하고 질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여기 일본, 중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도국가가 된다 하면 가만히 안 둡니다. 부러워하겠지만 국제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이나 뉴딜 정책에 우리가 환기 시스템을 집어넣고 국제적인 공조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환기 시스템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얻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런 환기 시스템 변경할 수 있어.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환기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해줘야 K방역이 세계로 퍼져나가죠. 공감을 얻지 못하는 미래 에너지, 수소, 미래 자동차, AR, VR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먼저 나갈 수는 있겠죠. 나갈 수 있지만은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국제적인 공감을 얻고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국제적인 K방역 선도국가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같이 와라 따라와라 하잖아요. 근데 공기 감염병인데 공기 관리 안 해주고 따라오라면 따라오겠어요? 미래 자동차 따라올 수 있는 후진국 얼마나 됩니까? 따라올 수 있는 나라 없어요. 없습니다. AI, VR, AR, 디지털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다. 140 몇 개국 중에 몇 개국에 따라오겠어요. 근데 환기 시스템은 전부 다 따라올 수 있어요. 전부 다 공조를 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이거. K방역의 선도국가는 이게 나와야 됩니다. 환기가 나와야 됩니다. 환기를 통한 공기 관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우리나라도 살고 세계도 살고 인류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예기치 않게 정말 어떤 나라가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테러리스트, 국가가 아니고 테러리스트가 이런 걸 만들어가 퍼뜨려도 생존할 수 있는 최우선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린 뉴딜에 긴급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기 시스템 전면 재정비하고요. 모든 시설의 환기 시스템을 클린룸화하고 그다음에 해외 유입 동선에 따른 교통수단 시설 최우선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등 다중 위험 시설에 대한 환기 시스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 상급 시설 이런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하는데 조기 설치를 할 때는 지원을 해주고 신축 시는 무조건 의무화를 해줘. 그리고 기존 건축과 세입자들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통한 그 환기장치, 열효소용 환기장치도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질 관리를 필요한 관리사 제도 등을 도입하면 이제 고용 효과도 있으니까 고용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뉴딜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500조 이상이 되는 예산 중에 공기관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없어요. 코로나는 공기 관련 호흡기 감염병인데 공기 관리가 빠져 있습니다. 뉴딜에도 빠져 있고 그린 뉴딜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게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걸 해줘야 됩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 국가가 협력해서 환기 관리를 해주고 그게 이제 환기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은 정말 더욱 강해지고 치명적인 제2, 제3 바이러스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큰 희생 없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살아남아야 경제도 있고 살아남아야 미래도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미래도 있고 AI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미래 자동차 있고 수소도 있습니다. 살아남아야죠. 살아남는 권한이 공기관리입니다. 이걸 먼저 해줘야 됩니다. 제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 클린룸 형태의 환기 시스템 갖고도 90% 이상의 바이러스 전파 확산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90% 이상 감염을 확산 방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클린룸 형태는 완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에어 커튼을 해서 공기 차단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마스크 이상의 효과 있죠. 그럼 90% 이상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부터 해야죠. 환기 시스템을 교체 보완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정말 감염을 확산하고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거기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게서 월등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바이러스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이런 생존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환기입니다. 이걸 먼저 해줍니다. 우리 이런 살리는 거는 뭐 당장 1년, 2년 아니고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이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환기 시스템 갖추고 있으면 아무리 센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경제도 살리고 미래도 선도하고 태위방역 선도국가가 되고 정말 한류가 세계를 휩쓰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야죠. 글로벌 시대에 같이 가야죠. 세계 사람들이 같이 가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환기. 좋은 기술,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감염자 한 명으로 해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여야 됩니다. 줄일 수 있는 게 환기입니다. 근데 한번 이런 걸 가정 한번 해보시죠. 갑자기 생각 테러리스트가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막 옵니다. 지금 공중에서 아니면 저쪽에서 지금 바람이 부는데 지금 1시간 내에 서울에 이 테러리스트가 퍼뜨린 이건 나쁜 이 공기가 옵니다. 피하세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5G, AI, 신재생 에너지, 수소 발효가 첨단 빌딩입니다. 근데 클린룸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클린룸 형태의 환기 시스템이 있는 빌딩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다? 이 빌딩, 어디를 여러분이 선택하시겠어요? 이런 환경이라면 우리 자녀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물려주겠습니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위험에 대비한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 정말 최악의 경우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위험이라는 이런 생물은 뭐냐? 자만심과 설마라는 이런 것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설마 여기 그랬어? 야, 나는 괜찮아. 이 순간에 벌써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에 대비한다는 대강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나칠 만큼 대비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환기 시스템으로 정말 최악의 경우 생물 테러가 오고 바이러스 테러가 오고 테러가 왔을 때 강력한 놈이 왔을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온다고 계속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줘야 됩니다. 위험에 대비하는 대강은 없습니다. 여러분, 환기 시스템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환기, 그린룸 형태의 제대로 된 환기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